전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홍순창이고요. 제가 받은 강의 주제가 Technical Consideration Between CTO and Non-CTO Vessel Bypass인데, 전부 다 카디올로지 선생님들인데 이 테크니컬 컨시더레이션이 이걸 뭘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는데, 일단은 자세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, 스트레이티지나 뭐 좀 약간 이상한 케이스에는 뭐 좀 최근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이제 뭐 캐비지 수술이 좀 바뀌었는지 그런 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유일하게 하면 제가 카디악 서전인 것 같은데, 지금 아까 첫 번째 연주하신 선생님이 말씀드렸지만 CTO를 뭐 PCI를 하냐 캐비지를 하냐, 이거는 제가 이 학교에서도 몇 년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, 그런 거는 누가 더 못생겼느냐 뭐 이거를 자랑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는 디바이스나 테크니컬들이 다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뭐가 더 인필리티하고 뭐가 더 서필리티하고 이런 개념은 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제가 한 8년 전에 강의용으로 만든 OP캡 수술 동영상인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사실은 오브펌프 캐비지가 이제 최근에 많이 트렌드로 바뀌었는데, 물론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이제 환자도 하이 리스크로 점점 많이 바뀌어가고 이러면서 펌프 타임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뭐 아예 가능하면 CPB도 안 쓰고 이런 것들 방식으로 수술하는 게 좀 더 이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, 보시면 비팅에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LAD 리마를 LAD에다 대는 과정인데, 보면 뭐 블러드도 많이 나오고 이것 때문에 이제 션트를 써요. 1mm, 1.5mm 션트를 LAD 사이에 집어넣어서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이스키미아 타임을 줄이면서 수술을 해야 되고, 이게 또 비팅에서 하다 보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스테이블하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수술하는 테크니컬 할 때도 약간 좀 더 많은 신중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혈관을 거의 이제 터치를 하지 않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, 이제 플로우 수술 인필드에서 플로우 미터를 재서 플로우가 이 정도면 이제 다 이제 시스톨릭, 다이아스톨릭 때 다 파지티브로 나오면 그라프트가 제일 페이턴트하게 오래 갈 수 있겠구나, 이런 걸 이제 예측하게 되죠. 이거는 저는 원래 컨벤셔널 캐비지, 심장을 정지시켜 놓고 하는 캐비지를 안 한 지가 거의 한 10년이 넘어서 동영상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다른 수술을 컴바인드 하면서, 이것도 한 5년 전에 만들었던 강의용 동영상인 것 같은데, 요거를 하면서 우연하게 환자를 지금 보시면 심장을 카디악 어레스트 시켜놓고 똑같이 리마를 LA에다 대는 수술 동영상을 제가 만든 적이 있더라고요. 보시면 아까 처음 본 오피캡이랑 전혀 다르죠. 뭐 피도 나지도 않고 뭐 심장도 비팅도 안 하고,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스테이블하게 수술을 할 수 있는 어떤 심리적으로도 중요하죠. 그럼 CTO를 캐비지를 할 때는 뭐가 다른가? 자, 우리가 CTO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. 3BSL 환자들도 많고 DM이나 이런 컴바인드 된 리스크 팩터들도 많고, 레프트 메인 디지즈도 많고, 또 혈관 자체도 어그리시브 카시피케이션이 많기 때문에 신텍스 스코어도 높고, 또 그러다 보니 혈관이 안 좋다는 것은 그게 나중에 LV 펑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, 결국은 캐비지 이런 환자들은 캐비지를 하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,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. 뭐 캐비지를 해주면 디스탈 프록시말에 다 플로우를 줄 수 있고, 뭐 PCI를 하게 되면 뭐 또 다른 단점이 있고, 오늘 강의는 뭐 PCI와 캐비지를 비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는 필요 없고, 결국은 CTO를 갖고 있는 환자들은 혈관이 많이 안 좋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런 환자들을 수술할 때 테크니컬하게 뭘 고려해야 되나? 그럼 CTO든 CTO가 아니든 뭐가 다를까?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첫 번째는 그라프트 하베스팅 하는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뭐 아까 베인 그라프트 쓰면 5년 안에 25%가 뭐 막힌다고 되어 있는데, 그 사실 다 옛날 페이퍼예요. 최근에는 베인 그라프트도 팻을 붙여서 쓰면서 많이 쓰거든요. 그런 뭐 아테리 그라프트를 쓰든 베인 그라프트를 쓰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저리를 주지 않고 하베스팅 할 수 있어야 돼요. 최근에는 여성 선생님들 막 뭐 아스피린 플레리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티카레그렐 뭐 이런 거 엄청나게 로딩 하잖아요. 뭐 그 어큐 코로나리 신드롬은 응급실에서부터 로딩을 하기 때문에 혈관에 있는 바소바스룸이나 이런 것도 이지 터치 블리딩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. 그래서 이런
그라프트 하베스팅 하는 것도가 굉장히 중요하고, 그 결국은 또 이제 프리사이즈 아나스토모시스 테크닉, 아트리오토미를 한다든지 인티머를 수처링할 때 확실히 보고 수처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테크닉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죠. 오피캣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LAD는 사실은 안티리얼 쪽에 있기 때문에 쉽게 보일 수 있지만 OM이나 PD는 심장을 들어야 되거든요. 결국 버티컬리제이션을 하면 EF가 낮은 환자는 바이탈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뭐 시스테믹 프레셔, PA 프레셔, EKG 변화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버티컬리제이션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다음에 아까 보신 오피캣 보여드린 것처럼 CO2 블로우 막 뿌리는데 이런 것들이 또 에어 엠볼리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세기로 CO2 블로우를 해야 되고, 플락 이벤트는 어떻게 하면 덜 생기게 할 수 있는지, 최근엔 하트 스트링이나 이런 다른 디바이스도 많이 쓰고, 저 같은 경우는 에피올틱 소너를 루틴으로 인필드에서 다 하기 때문에 어센딩 에어르타를 펑처할 경우에는 어디다가 펑처를 하는 게 좋은지, 이스케믹 타임은 얼마만큼 줄여주는 게 좋은지, 이런 게 CTO든 넌 CTO든 캐비지를 할 때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CTO 환자들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혈관이 안 좋은 사람들은 뭔가 다른 테크니컬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느냐? 다 똑같아요. 다 이런 게 다 공통적으로 다 들어가지만, 아까도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CTO 환자들은 혈관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팅 하베스팅, 프리사이즈 아나스토모시스, 뭐 하트 모빌리제이션, 혹은 프리사이즈 프로시저 이런 것들을 좀 더 훨씬 더 일반적인 캐비주 환자들보다 좀 더 세심하게 기울여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테크니컬 컨시더레이션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. 예전에는 이렇게 어센딩 에어르타를 사용할 때 파셜 클램프를 잡고 여기다 펀치를 써서 사피너스 베인을 이렇게 연결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어큐트 에어르틱 다이섹션, 에어르틱 인저리 이런 게 많이 생긴다고 아예 페이퍼에 나오고 데이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. 최근에는 이렇게 에픽 에어르틱 소노를 써서 어센딩 에어르타가 이렇게 뭐 플락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두꺼워 있다든지 이런 부위를 피해서 최소한 정상적인 부위를 찾아가지고 펀치를 하고, 또 펀치를 할 때도 파션 클램프를 쓰지 않고 이렇게 하트스트링이라는 새로 나온 이런 뭐 나온 지 거의 한 10년 됐어요. 한 10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었는데 에어르타를 터치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펑처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락시멀 실 시스템 디바이스들을 쓰면 사실은 최근 들어서 요즘 뭐 어센딩 에어르타를 매니플레이션 한다고 해서 인저리가 간다든지 다이섹션이 되는 경우는 저는 최근 10년, 11년 동안 한 케이스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과거의 얘기고, 최근에는 이런 거는 잘 안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 환자는 81세 남자 환자고 엔스테미 환자, EF 46%, 레프트 메인 크리티컬 레프트 메인에 뭐 RCA, CTO고 OM도 병변이 심한 환자들이죠.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46% 정도면 요즘은 그냥 거의 제 개인적으로는 프리졸브드 EF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평범한 오피캡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자들이거든요. 그렇지만 이런 환자들은 무조건 리마토 디스탈 LAD를 퍼스트로 아나스토모시스를 먼저 해줘서 레프트 메인을 프로텍티드하게 시켜놓고 그 이후에 나머지 OM이나 PD를 그래프팅을 해주는 게, 이렇게 프리졸브드 된 환자에서는 좀 더 안전하게 캐비지를 뭐 꼭 펌프를 돌리면 굳이 이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되지만 오피캡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이 환자는 56세 남자 환자고 뭐 EF 34%, 이스케믹 핫페일리어 때문에 많이 바뀌는 환자인데, 지금 보시면 LAD가 거의 보이지 않죠. 아주 롱 리전의 디퓨즈 CTO인데 메디컬 테라피 이 환자 거의 뭐 1년 가까이 해도 EF가 좋아지지 않아서 저한테 이제 저희 카디올로지 선생님께서 수술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어쨌든 오피캡을 리마투 LAD를 시행을 했습니다. 하고 나서 1.5년 정도 지났는데 리버스 리모델링이 잘 생겨서 EF도 48%까지 되고 뭐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잘 지내고 계신데, 보시면 지금 이게 리마가 잘 보이고 CT를 찍은 거 보면 이 디스탈의 네이티브 코로나리 아테리가 비주얼리제이션이 되는 게 CT에서 보일 정도니까 사실은 이제 많이 좋아지는 거거든요. 근데 이런 환자를 오피캡으로 할 때의 가장 큰 특징은 혈관이 굉장히 작아요. 1mm가 안 되거든요. 아까 제가
그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특히 LAD는 프로텍션, 이스케믹 타임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션트를 꼭 넣어서 수술을 하는데 션트를 넣으면 아나스토모시스를 할 수 없어요. 그 션트보다도 더 작은 혈관이기 때문에 션트 크기보다도. 그래서 결국은 이 환자도 션트 없이 출혈이 되더라도 이제 이렇게 아나스토모시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케믹 타임을 최대한 줄여야 되고 그러면 1mm도 안 되는 혈관을 빨리 꼬마게 해서 서둘러야 되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서지컬 스킬이 요구되는 거죠.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준비가 다 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수술하기 쉽지 않은 케이스입니다. 이 환자는 73세 남자인데 언스테이블 엔자인이죠. 보면 RCA 시토고 프록시멀 LAD, OM이 전부 다 크리티컬하게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환자도 물론 리마토 LAD를 퍼스트로 해서 프로텍티드 LAD를 만들어주고 이제 오피캡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해 봐야 되지만 EF 33%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을 버티컬리제이션, 이제 OM이나 LA 그 PD를 대기해서 들어보면 바이탈 사인이 확 바뀌어요. 그건 이런 환자들처럼 프리오브 엔지오에서 혈관이 그 CTO가 아닌 곳이 굉장히 심하게 타이트하게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헤모다이닉 변화가 갑작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을 하고 만약에 못 견딜 것 같다 그러면 저는 바로 펌프를 돌립니다. 그래서 세우지는 않더라도 온펌프 비팅으로 나머지 혈관을 다 그라프팅을 해주죠. 물론 하트 스트레이닝이나 이런 걸 다 쓰고요. 이 환자는 72세 여자 환자인데 MR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테더링이 있는 MR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디스탈 그 RCA가 CTO인데 MRI를 찍어보면 아까 전에도 전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이어블하지 않다고 리딩이 돼 있어요. 근데 그렇지만 보시면 테리토리가 굉장히 커요. 이분은 아까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분은 오피캡으로 먼저 LAD랑 PD를 그래프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을 잠깐 정지시켜서 MVR도 같이 했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캐비지랑 밸브를 같이 하지만 이스케믹 타임이 그렇게 많지 않죠. ACC 타임이 45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요즘은 저는 밸브가 컴바인드 된 코로나리 환자도 거의 오피캡을 하면서 그 같이 그 밸브 수술을 하기 때문에 이스케믹 타임을 많이 줄여줄 수 있는 거죠. 저는 개인적으로 프리오퍼레이트 플래닝, 그러니까 CTO 물론 넌 CTO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CTO 환자들은 CT나 프리오베 CT나 이런 거를 보고 혈관이 정말 얼마만한 크기니까인지 인트라마이오카디움인지 팻이 어느 정도 깊이에 있는지 이런 거를 좀 미리 사전에 알고 들어가야 되고 저는 카디악 어레스트를 하는 수술은 이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. 밸브가 컴바인드 되더라도 캐비지는 오픈 펌프나 온펌프 비팅으로 하고 그 다음에 EF가 낮은 환자는 컴플리트 리바스큘레이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오피캡을 하지 않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못 견디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예처럼 펌프를 온펌프 비팅을 하더라도 컴플리트 리바스큘레이제이션을 해줘야지 향후 EF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꼭 지키고 있고 LAD 그라프팅은 무조건 먼저 해줘서 LAD를 프로텍션 시켜놓고 나머지 혈관을 그라프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 미스매칭 바이어블 하냐 하지 않냐 디스탈 런오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고민하는 거리로 넘어갑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제가 그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프리사이즈 테크닉, 즉 혈관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잘 아나스토모시스 하기 위해서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거든요.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